예,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이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그리고 손상대 사회자에 대해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당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막판에 홍준표 지지하러 갔더니 손상대 씨에서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볼 텐데, 이건 지금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 3월 10일 날 그 집회 때 사고가 터졌죠. 이거 분명히 사고가 터졌고, 주최 측이, 집회를 주최한 측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집회 신고자가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탄기국 쪽이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보세요. 대선 다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진태 의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 선거, 이건 의원직 상실형이에요. 이렇게 날라가고 이 틈을 타서 손상대 정광용 구속영장 떨어뜨리고, 정치 보복이죠. 볼 것도 없이 정치 보복이죠. 이런 정치 보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한 1년 넘게 있었던 사건이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손배 1,000만 원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 하나 받았는데, 저도 정치 보복, 더 큰 보복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막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치 보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사정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럼 사실 그 당시 3월 10일 상황에서 제가 그걸 사실 영상을 다 검토해봤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3월 10일 집회는 못 갔습니다. 못 갔던 이유는 저는 탄핵을 완전히 기각될 거라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상의를 해서 이거 괜히 이 탄핵 기각되면은 거기서 막 축하 파티 같은 게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으로 갈 땐 정말 저 황당한 생각이었지만은, 그럴 때 괜히 찍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축제 분위기는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탄핵이 이제 딱 인용이 되니까 좀 한 몇 시간 동안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못 갔는데, 현장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돌려보니까 그때 손상대 씨가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정광용 사무총장은 일단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광용 총장이 나쁜 짓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고, 4대 평화 원칙, 4가지 무슨 행동 원칙을 얘기할 때 계속 평화하고 뒤로 빠졌죠. 정광용 총장은 완전히 뒤로 빠졌죠. 그리고 손상대 씨는 그 영상을 보면 압니다. 이게 손상대 씨가 돌격돌격 분명히 외치긴 했지만은, 그 외친 게, 야, 가서 때려부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앞에서 하도 그냥 막 가자 난리치고 손상대 씨한테 막 물병 던지고 막 막대기 던지고 하니까, 너희들 당장 꺼지라고, 너희들 가라고 막 이거 한 거예요. 그거는 외치는 목소리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손상대 씨는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은 과실이죠. 이거 고의로 가서 때려부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분 그리고 집회 기획자도 아니고 이거 사회자인데, 이분 구속영장 때리고,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제 뒤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집회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뒤로 빠진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판 사안이긴 하지만은 이게 구속까지 간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집회 기획자들이 처음부터 탄핵 인용되면은 몇몇 돌격대를 짜가지고, 버스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랑 거의 다 비슷하게, 대부분 참여자들은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벌어진 불상사거든요. 기소는 할 수 있어도 구속 기소를 한다. 뭐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되든 안 되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로 벌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요, 박근혜 정권 때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으로 갔다가는 아마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의원직 상실령을 지금 받는데, 김진태 의원 정도가. 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그 김진태 의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건이거든요. 이 허위사실 유포가. 거기는 벌금 80으로 의원직 유지되고, 김진태 의원은 200만 원으로 상실되고, 이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의 뭐 법과 원칙을 위해서 탄핵을 해? 그러면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이건 뭐 탄핵을 너희가 못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뭐 그대로 뭐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봐달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최근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탄핵의 진실을 완전히 은폐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밀리고 있다. 아니, 밀리는 게 당연하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비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을 최순실, 박근혜 준 적이 없는데, 박 대통령, 최순실, 삼성의 비자금을 돈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걸 뇌물죄로 양쪽 걸어놨으니 재판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밀리죠. 그걸 승마 지원을 뇌물이다? 승마 지원을? 국가대표 승마팀 전체를 지원한 게 뇌물이다? 아니, 그럼 판례에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스포츠 지원한 게 한두 번입니까? 건국 이후에 계속 지원했을 텐데, 특정 기업이. 그럼 거기서 누구 하나라도 무슨 과거에, 야, 이거 레슬링 지원했는데, 이거 뇌물이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안 했겠지만은,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식 루트와 공식 돈으로 승마를 지원한 걸 뇌물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단체와 만든 재단에다가 돈을 재계 랭킹 순위대로 낸 게 뇌물이다. 이건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수많은 재단을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건국을에 단 한 번도 이걸로 뇌물로 처벌하지 않다가 갑자기 뇌물이다. 삼성만 뇌물이고 또 나머지 30대, 그러니까 29개 기업은 또 뇌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똑같이 매출 순위로 돈 냈는데 삼성만 뇌물이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판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 재판을 좀 더 세게 이겨보려고 특검 수사팀인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임명하기 전에.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저는 뭐 대한민국 법의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삼성과 대기업들 파워라기보다는 그 항변 논리, 이렇게 되면은 삼성만 처벌하고 나머지 SK, LG 뭐 이런 거 다 봐주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정말 사회공헌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혼란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이.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그러면은 뇌물죄로 무죄로 나온다. 이재용 씨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요, 최순실 박 대통령 뇌물 자동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무죄가 돼요. 뇌물 준 사람이 뇌물을 안 줬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탄핵은 뭐가 돼요? 뇌물이 아닌데. 물론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업 자유 침해가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가 기업 자유 침해예요.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근데 막 뒤섞여가지고 국민들은 뇌물로 알죠. 그럼 기업 자유 침해가 탄핵 사유다? 문재인 정권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기업 자유 침해. 자, 아까 앞방송에서 남북 공동회담 선언문 전문이요, 이거. 이것만 해도 15조 원 퍼야 됩니다. 북한에다가. 그 15조 원 누가 투자해요? 삼성, LG, 현대차, SK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조 원 그거. 물론 공격도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5대 기업 이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전화해서 야 해주 좀 건설 좀 해봐. 기업 자유 침해죠. 기업 자유 침해죠. 어떻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탄핵의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손석희 사장이 아니에요. JTBC가 저를 고소한 건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한 수많은 이 조작 의혹 중에서 유독 딱 하나만 걸었어요. 검찰도 참 이상하게 보더라고. 카카오톡 문제, SKT 이통사 가입자 문제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선용석 팀장의 입수경이 요 문제만 딱 걸었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만 법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혹시 이게 기소가 안 돼도 저는 이제 무혐의잖아요. 무혐의가 돼도 큰 타격이 없는 정도. JTBC에서는. 근데 혹시 기소가 돼도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야이씨 내가 억울하다 그럼 재판 받아서 나 재판 받아가지고 PC 가져와 증거 신청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아주 작은 걸 걸어놨어요. 아주 작은 거를.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닌데 그저 넘어가겠습니까? 하여튼 제 지금 이 건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돼도 좀 터지고 기소가 돼도 터지는 겁니다. 기소가 돼도 차라리 기소돼가지고 그냥 싹 다 증거 신청하고 막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자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린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자. 스크럼 짜고 있어야 됩니다. 스크럼 짜고 있어야 돼요.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 탄핵, 거짓 탄핵에 대해서는 우린 목숨 걸고 싸우겠다. 누가 감옥 들어가도 같이 싸운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납니다. 저도 지금 그 관련 책을 쓰고 있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손상대 씨나 이 정광용 씨나 우리 스크럼에 없잖아요. 스크럼 밖에 있지 않습니까? 스크럼 잘못 짜고 있는 거죠. 홍준표 쪽이랑 스크럼 짜고 있잖아요. 손상대 씨는. 정광용 씨도 잊어보니까 홍준표 쪽이랑 스크럼 짜고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봐줍니까? 제가 이분들이 거기서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태극기 든 사람은 탄핵 진실 가지고 그냥 그대로 뭉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뭉쳐 있었어야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안 친다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대오가 튼튼해야지. 그래도 이런 건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슈화하고 쟁점화하고 다른 동지들이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지금 완전히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분열되지 않았어요. 탄핵 진실 가지고 분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제가 볼 때는 잔머리 쓰다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저도. 김진태 의원 정도가 저런 거 가지고 200만 원 받는 거 보면은 저도 뭘로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설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똘똘 뭉쳐서 조직으로 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든 거죠. 이 정당을 단일 대우로 해서 계속해서 이 세를 확장시키고 조직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탄핵의 여론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 뇌물이 아니네. 뇌물이 아니네 이거. 그냥 기업 자유 침해네. 그때 또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뭐 제 결과 태블릿 PC에 검찰이 기소를 하든지 기소 안 하든지 그 결과가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최소한 우리 당만큼이라도 이제 더 이상 흐트러지지 말고 탄핵의 진실 가지고는 뭉쳐있시다. 뭉쳐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모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또 모으고 어쨌든 이번에 정광용 씨나 손상대 씨나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맞서 싸운 동지들은 맞죠. 그 뒤로 헤어졌지만은 거기까지는 동지들 맞죠. 혹시라도 이분들 잘못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 또 싸워줘야죠 우리가. 이 당을 개판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광용 씨 심판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싸워줄 건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보복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진실을 덮지는 못한다. 그거 드러나는데 또 얼마 안 걸린다. 옛날처럼 뭐 몇십 년 덮어놓고 막 10년 덮어놓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위협적이어도 용기 잃지 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동지가 다치면은 같이 도와주고 누가 대신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하니까 이번 거는 한번 그런 교훈으로 삼기로 하죠. 예, 감사합니다. 기소가 안 돼도 저는 이제 무혐의잖아요. 무혐의가 돼도 큰 타격이 없는 정도. JTBC에서는. 근데 혹시 기소가 돼도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야이씨 내가 억울하다 그럼 재판 받아서 나 재판 받아가지고 저거 뭐야 PC 가져와 증거 신청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아주 작은 걸 걸어놨어요. 아주 작은 거를.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닌데 뭐 그저 넘어가겠습니까? 하여튼 제 지금 이 건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돼도 이게 좀 터지고 기소가 돼도 터지는 겁니다. 기소가 돼도 차라리 기소돼가지고 그냥 싹 다 증인 신청하고 증거 신청하고 막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자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린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자. 스크럼 짜고 있어야 됩니다. 스크럼 짜고 있어야 돼요.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 탄핵, 거짓 탄핵에 대해서는 우린 목숨 걸고 싸우겠다. 누가 감옥 들어가도 같이 싸운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납니다. 저도 지금 그 관련 책을 쓰고 있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손상대 씨나 이 정광용 씨나 우리 스크럼에 없잖아요. 스크럼 밖에 있지 않습니까? 스크럼 잘못 짜고 있는 거죠. 홍준표 쪽이랑 스크럼 짜고 있잖아요. 손상대 씨는. 정광용 씨도 잊어보니까 홍준표 쪽이랑 스크럼 짜고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유한국당이 뭐 봐줍니까? 뭐 제가 뭐 이분들이 뭐 거기서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태극기 든 사람은 탄핵 진실 가지고 그냥 그대로 뭉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뭉쳐 있었어야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안 친다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대오가 튼튼해야지. 그래도 이런 건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슈화하고 쟁점화하고 다른 동지들이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지금 완전히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분열되지 않았어요. 탄핵 진실 가지고 분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제가 볼 땐 잔머리 쓰다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자, 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저도. 김진태 의원 정도가 저런 거 가지고 200만 원 받는 거 보면은 저도 뭘로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 재판을 좀 더 세게 이겨보려고 특검 수사팀인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임명하기 전에.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저는 뭐 대한민국 법의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삼성과 대기업들 파워라기보다는 그 항변 논리, 이렇게 되면은 삼성만 처벌하고 나머지 SK, LG 뭐 이런 거 다 봐주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정말 사회공헌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혼란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이?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그러면은 뇌물죄로 무죄로 나온다. 이재용 씨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요, 최순실 박 대통령 뇌물 자동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무죄가 돼요. 뇌물 준 사람이 뇌물을 안 줬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탄핵은 뭐가 돼요? 뇌물이 아닌데. 물론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업 자유 침해가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가 기업 자유 침해예요. 뇌물이 아니에요. 근데 막 뒤섞여가지고 국민들은 뇌물로 알죠. 그럼 기업 자유 침해가 탄핵 사유다? 문재인 정권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기업 자유 침해. 자, 아까 앞방송에서 남북공동회담 선언문 전문이요, 이것만 해도 15조 원 퍼야 됩니다. 북한에다가. 그 15조 원 누가 투자해요? 삼성, LG, 현대차, SK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조 원 그거. 물론 공격도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5대 기업 이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전화해서 야, 해주 좀 건설 좀 해봐. 기업 자유 침해죠. 어떻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탄핵의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손석희 사장이 아니에요. JTBC가 저를 고소한 건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한 수많은 이 조작 의혹 중에서 유독 딱 하나만 걸었어요. 검찰도 참 이상하게 보더라고. 카카오톡 문제, SKT 이통사 가입자 문제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손용석 팀장의 입수경이 요 문제만 딱 걸었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만 법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혹시 이게 나중에 이제 탄핵이 이제 딱 인용이 되니까 좀 한 몇 시간 동안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못 갔는데, 현장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돌려보니까 그때 손상대 씨가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정광용 사무총장은 일단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광용 총장이 나쁜 짓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고 4대 평화 원칙 4가지 무슨 뭐 행동 원칙을 얘기할 때 계속 평화하고 뒤로 빠졌죠. 정광용 총장은 완전히 뒤로 빠졌죠. 그리고 손상대 씨는 그 영상을 보면 압니다. 이게 손상대 씨가 돌격돌격 분명히 외치긴 했지만은 그 외친 게 야 가서 때려부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앞에서 하도 그냥 막 가자 난리치고 손상대 씨한테 막 물병 던지고 막 막대기 던지고 하니까 너희들 당장 꺼지라고 너희들 가라고 막 이거 한 거예요. 그거는 외치는 목소리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손상대 씨는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은 과실이죠. 이거 고의로 가서 때려부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분 그리고 집회 기획자도 아니고 이거 사회자인데 이분 구속영장 때리고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제 뒤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집회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뒤로 빠진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판 사안이긴 하지만은 이게 구속까지 간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집회 기획자들이 처음부터 탄핵 인용되면은 몇몇 돌격대를 짜가지고, 버스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랑 거의 다 비슷하게 대부분 참여자들은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놀래가지고
놀래 가지고 벌어진 불상사거든요. 기소는 할 수 있어도 구속 기소를 한다. 뭐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되든 안 되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로 벌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요, 박근혜 정권 때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으로 갔다가는 아마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의원직 상실령을 지금 받는데, 김진태 의원 정도가. 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건이거든요. 이 허위사실 유포가. 거기는 벌금 80으로 의원직 유지되고, 김진태 의원은 200만 원으로 상실되고, 이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의 뭐 법과 원칙을 위해서 탄핵을 해? 그러면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이건 뭐 탄핵을 너희가 못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뭐 그대로 뭐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봐달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최근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탄핵의 진실을 완전히 은폐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밀리고 있다. 아니, 밀리는 게 당연하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비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을 최순실, 박근혜 준 적이 없는데, 박 대통령, 최순실, 삼성의 비자금을 돈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걸 뇌물죄로 양쪽 걸어놨으니 재판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밀리죠. 그걸 승마 지원을 뇌물이다? 승마 지원을? 국가대표 승마팀 전체를 지원한 게 뇌물이다? 아니, 그러면 판례에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스포츠 지원한 게 한두 번입니까? 건국 이후에 계속 지원했을 텐데, 특정 기업이. 그럼 거기서 누구 하나라도 무슨 과거에, 야, 이거 레슬링 지원했는데, 이거 뇌물이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안 했겠지만은,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식 루트와 공식 돈으로 승마를 지원한 걸 뇌물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단체와 만든 재단에다가 돈을 재계 랭킹 순위대로 낸 게 뇌물이다. 이건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수많은 재단을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걸로 뇌물로 처벌하지 않다가 갑자기 뇌물이다. 삼성만 뇌물이고 또 나머지 30대, 그러니까 29개 기업은 또 뇌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똑같이 매출 순위로 돈 냈는데 삼성만 뇌물이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이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그리고 손상대 사회자에 대해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당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막판에 홍준표 지지하러 갔더니 손상대 씨에서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볼 텐데, 이건 지금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 3월 10일 날 그 집회 때 사고가 터졌죠. 이거 분명히 사고가 터졌고, 주최 측이, 집회를 주최한 측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집회 신고자가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탄기국 쪽이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보세요.
대선 다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진태 의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 선거, 이건 의원직 상실형이에요. 이렇게 날라가고 이 틈을 타서 손상대 정광종 구속영장 떨어뜨리고 뭐 정치 보복이죠. 볼 것도 없이 정치 보복이죠. 이런 정치 보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한 1년 넘게 있었던 사건이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손배 1,000만 원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 하나 받았는데, 저도 뭐 정치 보복 뭐 더 큰 보복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막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치 보복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사정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럼 사실 그 당시 3월 10일 상황에서 제가 그걸 사실 영상을 다 검토해봤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3월 10일 집회는 못 갔습니다. 못 갔던 이유는 저는 탄핵을 완전히 기각될 거라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상의를 해서 이거 괜히 이 탄핵 기각되면은 거기서 막 축하 파티 같은 게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지금으로 볼 땐 정말 저 황당한 생각이었지만은, 그럴 때 괜히 찍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축제 분위기는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안 갔는데,